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젊은 과부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 여자들이 살기에 천국이라는 소문이 아프리카 대륙을 뒤흔들고 있다는데, 과연 그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멜리아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분쟁으로 잃고 홀로 된 지 3년째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 우리 돈으로 1,300원 정도로 세 식구가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었고 아이들의 안전도 걱정이었습니다.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학비가 없어서 포기해야 했고 병이 나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물가에서 만난 이웃 베르한의 언니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언니는 정치적 위험 때문에 한국에서 몇 년 살다가 마을로 돌아온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아프리카 여자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나라가 정말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보여준 사진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깨끗한 도로, 높은 건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언니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 속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옷도 깔끔하고 표정도 밝았어요. 언니는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일을 하며 한 달에 우리 돈으로 15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1년 벌어도 안 되는 돈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언니가 들려준 한국 사람들과 한국 정부 이야기였습니다. 난민으로 온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아이들이 학교에 공짜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돈이 없으면 나중에 내도 되고 정부에서 외국인 가정을 도와주는 곳도 있다고 했어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언니가 보여준 한국 돈과 한국에서 보낸 물건들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마을에 작은 집도 짓고 조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한국은 너무 먼 나라였고 가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행기표와 처음 정착할 때 필요한 돈을 합치면 소 2마리 값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 텐데 지금처럼 살아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특히 우리가 살던 지역의 치안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베르한의 언니는 한국이 특별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나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를 주는 나라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부모의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베르한의 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젊은 과부들인 셀람과 티게스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밤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명 모두 남편을 분쟁으로 잃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처지였거든요. 셀람은 8살, 6살 두 딸을 키우고 있었고 티게스트는 10살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만 아이들만큼은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특히 우리가 살던 지역의 치안이 점점 악화되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베르한의 언니는 우리에게 한국의 난민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치적 위험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한국 정부에서 보호해 준다는 것이었어요. 언니 자신도 그런 방법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난민들에게 한국어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행 비용이 문제였어요.
세 가족이 한국에 가려면 비행기표만 해도 소 한 마리 값이었고 처음 정착할 때 필요한 돈까지 합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야 했습니다. 저는 소중히 기르던 소 2마리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작은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야 했어요. 셀람과 티게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한국행을 준비했어요. 가족들의 반대는 정말 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극구 말렸어요. 아버지는 손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먼 곳에 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총소리에 놀라서 잠을 못 이루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말하는 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었습니다. 베르안의 언니는 한국에서의 첫 시작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언어도 배워야 하고 문화도 다르고 처음에는 힘든 일도 많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노력하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단체들도 많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 세 가족은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작은 가방 하나씩만 들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날 밤 저는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건지 마지막으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번째 충격은 공항의 규모와 깨끗함이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본 어떤 건물보다도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공항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온 것을 알고도 전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입국 심사대에서도 우리를 도와줄 통역관을 불러주었고 아이들이 피곤해하니까 의자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 신청 절차를 밟는 것도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우리 상황을 자세히 듣고 필요한 서류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통역관도 배정해 주어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우리를 위해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임시 거처로 배정받은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비록 좁았지만 수도와 전기가 24시간 나오고 온수도 마음껏 쓸 수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물을 길어 나르던 것을 생각하면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신기해했어요. 며칠 후 베르안의 언니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우리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주었어요. 가까운 마트에서 장 보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병원 가는 법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알려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보건소에 갔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비용을 더 받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간호사분들이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큰 부담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자리를 양보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으면 누군가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짓으로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헷갈려하고 있으면 뒤에 있던 손님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아이들이 과자를 보고 싶어하면 직원분이 직접 보여주며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쓰던 아마라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웠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난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베르안의 언니가 미리 말해주기는 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정말 답답했어요.
가져온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이가 갑자기 높은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도 종종 열병을 앓았지만 낯선 한국에서 아이가 아프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베르안의 언니에게 급히 연락했더니 바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언니가 근처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는데 응급실 의료진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아이의 국적이나 보험 여부를 묻기 전에 먼저 치료부터 해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를 꼼꼼히 진찰하고 필요한 검사도 해주었어요. 간호사분은 제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 의료급여 신청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서류만 갖춰서 신청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돈이 없으면 치료받기 어려웠는데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병실에서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옆 병상에 입원한 한국 할머니가 계셨는데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알고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아이가 아픈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사과와 우유를 사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자를 돌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는 간단한 영어 단어와 몸짓으로 우리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한국 과자도 가져다 주시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옆에서 아이를 지켜봐 주시기도 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에 저는 몇 번이나 눈물이 났습니다. 난민 심사 과정도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에티오피아 현지 상황도 꼼꼼히 확인했어요. 때로는 까다로운 질문들도 많았지만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역관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무료로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른보다 훨씬 빨리 익히더라고요. 아이들의 학교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과 제도로만 외국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가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한국 의료진들의 진심 어린 태도를 경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 주셨고 간호사분들은 24시간 아이를 세심하게 돌봐주었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르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소아과 담당 간호사분은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항상 웃는 얼굴로 다가와 주셨어요. 주사를 맞을 때도 아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며 아프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답답해할 때면 간단한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해 주시기도 했어요. 옆 병상의 한국 할머니와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무척 신기해하셨어요. 아프리카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 생활에 대해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병원에서의 시간이 덜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퇴원하시는 날 우리 연락처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에서 직접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어요. 산후조리할 때 먹는 음식이라며 아이가 아픈 후 몸보신용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는 할머니의 정성에 정말 감동했어요. 아이가 퇴원한 후에도 할머니는 가끔씩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들도 가져다 주셨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손자들이 다 성장해서 외로웠는데 우리 아이들이 마치 새로운 손자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만난 직원분들도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한국 요리 만들기, 한국 전통 예절 배우기,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특히 센터의 김 선생님은 우리 가족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도 함께 가주시고 아이들 학교 문제로 상담할 때도 통역을 도와주셨습니다. 일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한국에 잘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다른 외국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분, 필리핀에서 온 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라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적응도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한국 친구들이 정말 잘 도와주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 진짜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인 지원도 훌륭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외국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늘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에티오피아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센터 직원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 분들의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원산지라는 것도 신기해 하셨고 전통적인 커피 제조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커피 만드는 법을 보여드렸어요. 첫 강의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친절하게 다시 물어봐 주셨어요. 덕분에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한국어 실력도 늘었습니다. 커피 강의가 인기를 끌면서 다른 곳에서도 초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역 도서관, 주민센터,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강의 요청이 왔습니다. 매번 조금씩 활동비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한국 사회에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에티오피아 문화에 보여주는 관심과 존중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역사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질문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걱정해 주시기도 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점점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 신기하다며 많은 아이들이 다가와 주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에티오피아 전통 놀이나 노래를 가르쳐주면 한국 아이들도 정말 재미있어 했습니다.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해 아이들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셀람은 여전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한국어가 잘 늘지 않는다며 자주 낙심했고 고향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특히 딸들이 에티오피아 말을 잊어간다며 걱정했어요. 티게스트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국 친구들과만 놀고 싶어하고 에티오피아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한다며 걱정했어요.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걱정이 없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두 문화를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난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스트레스였습니다. 몇 달째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것이 불안했어요. 만약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센터 직원분들이 계속 격려해 주시고 법적 조언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습니다. 1년간의 심사 끝에 저희 가족의 난민 지위가 인정된 것이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살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도 정식으로 한국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생긴 거였어요. 난민 지위를 인정받자마자 여러 곳에서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에 있는 한 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월급은 180만 원이었고 기숙사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상상도 못했던 조건이었어요. 공장 일은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루 8시간 서서 일해야 했고 한국어로 된 작업 지시서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실수에도 다그치지 않고 격려해 주었어요. 특히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박 언니는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한국 음식을 나눠주시고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주셨어요. 언니도 시골에서 올라와 고생하며 일하고 계셨는데 저를 마치 동생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배려가 많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어 교육 시간을 마련해 주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자분들이 신경 써주셨습니다. 명절 때는 고향 음식을 해와서 함께 나눠 먹는 시간도 가졌어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친구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어요. 큰 아이는 반장 선거에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외국인인 자신이 반장이 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친구들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비록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투표해준 것만으로도 큰 의미였어요. 하지만 이때 큰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고향 가족들에게서 계속 돌아오라는 연락이 왔거든요. 특히 어머니는 손자들이 에티오피아 말을 잊어버렸다며 걱정하셨어요. 아이들이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하시며 빨리 돌아와서 에티오피아 문화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그리웠고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뿌리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이제 막 안정된 생활을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미래에 대한 꿈도 키우고 있었어요. 셀람과 티게스트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셀람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딸들이 에티오피아 정체성을 잃는 것이 너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티게스트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아들이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하니까 그 꿈을 지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아이들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큰 아이는 한국에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작은 아이는 한국어와 에티오피아 언어를 모두 잘하는 통역관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들으니까 답이 나왔어요. 공장에서도 저에 대한 평가가 좋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한다며 조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는 제안도 받았어요.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원들을 돕는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 가족들에게는 정말 죄송했지만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방학 때마다 에티오피아에 다녀와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공장에서 조장으로 승진했고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원들을 돕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에티오피아에서 온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막막함을 아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큰 아이는 결국 반장이 되었고 전교 학생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어는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구사하고 에티오피아 언어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의 도우미 역할을 하며 다른 친구들에게 에티오피아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뿌듯한 것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아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친구들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의 문화강의 활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에티오피아 커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있어요. 대학교나 기업체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한국과 에티오피아 사이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껴요. 병원에서 만났던 할머니와는 지금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아이들을 진짜 손자처럼 여기시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르고 있어요. 명절 때는 할머니 댁에서 함께 보내고 할머니가 아프실 때는 저희가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저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겨주었습니다. 새로운 아프리카 출신 가족들의 정착을 돕는 멘토 역할이에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바탕으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 문화적 차이, 아이들, 교육 문제 등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고향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항상 한국에서의 생활을 자세히 적어 보냅니다. 한국이 천국인 이유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가 아니라고 꼭 써요. 여기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부모의 가난이나 출신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고 전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이웃으로 받아주는 마음이 한국을 특별한 나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나 시설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어요. 편지를 받은 마을 여성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르안의 언니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고향이 그립고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한국이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것처럼 저도 한국 사회에 작은 기여를 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에티오피아 과부가 발견한 한국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